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네요. 민지 씨, 오는 길에 안 추웠어요?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보다 훨씬 추워진 것 같아요. 서울의 겨울은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매년 새롭네요. 태연 씨, 따뜻한 차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런 날씨에는 그냥 따뜻한 데 앉아서 창밖 구경하는 게 최고죠. 근데 민지 씨, 아까부터 가방 안을 왜 그렇게 뒤적거려요? 뭐 잃어버린 거라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가방 안에 영수증이랑 사탕 껍질, 그리고 언제적 건지도 모르는 메모지들이 꽉 차 있어서 핸드폰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하, 제 가방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요? 가방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민지 씨 표정 보니까 얼굴에도 복잡함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 고민 많죠? 맞아요. 가방도, 제 방도, 그리고 제 머릿속도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정리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껴안고 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딱 정해졌네요.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바로 정리. 그 중에서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마음 정리입니다. 정리라. 태연 씨는 정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죠? 항상 주변이 깔끔해 보여요. 저도 예전엔 민지 씨랑 비슷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느라 아무것도 못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물건을 쌓아두는 게 사실은 제 불안을 쌓아두는 거랑 같다는 걸요. 불안이라고요? 저는 그냥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건데 나중에 언젠가 쓸 것 같고 버리면 그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방 책상 위는 3년 전 여행 티켓부터 다 쓴 볼펜까지 가득해요. 민지 씨, 한국말에 미련이 남다라는 표현 알죠? 물건을 못 버리는 건 그 물건 자체보다 그 시절의 나에 대한 미련 때문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방에 빈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자리가 없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거든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참 어렵네요.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잡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이걸 잊어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요. 그건 민지 씨가 정리를 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주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무섭게 들려요. 무언가를 비워낸다는 건 그만큼 제 삶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민지 씨에게 물건이나 기억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자아의 확장일 테니까요. 하지만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이 가끔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감옥이요? 좀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저는 그냥 나중에 필요할까봐 혹은 그 소중한 순간을 잊어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전 남자친구가 준 편지도 아직 못 버렸거든요. 사랑하진 않지만 그 시절에 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얼마 전에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 남자친구가 준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미 끝난 사이고 다시 연락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편지만큼은 손이 떨려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그 편지를 읽으며 행복해했던 그때의 민지 씨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걸 거예요. 하지만 그 기억은 민지 씨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종이 뭉치를 버린다고 해서 민지 씨의 소중한 조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사랑하진 않지만 그 시절에 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붙잡고 있었나 봐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민지 씨는 과거의 기억을 붙잡느라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어에 손때가 묻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건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뜻인데 때로는 그 손때 때문에 물건이 무거워져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손때가 묻다. 맞아요. 제 방 물건들은 다 너무 무거워요. 정리하려고 가구 앞에 서기만 하면 결정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버릴까 말까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건 민지 씨가 버리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정리는 사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설레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제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유명한 정리 전문가가 한 말이네요. 그런데 태연 씨, 마음은 어떻게 정리해요?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정리는 감정의 분리수거와 같아요.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감정을 느끼죠. 그 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용 가능한 감정도 있지만 빨리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 같은 감정도 있어요. 질투, 후회, 자책 같은 것들요. 아,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일반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씹어봐요.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하면서요. 그러면 마음속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악취가 나게 돼요. 그럴 때는 그랬구나 요법을 써보세요. 아, 내가 그때 서운했구나. 내가 실수해서 부끄러웠구나. 라고 감정을 인정해준 뒤에 바로 봉투에 담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그런 쓰레기들로 채우기엔 민지 씨의 하루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구나 요법. 간단한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은 항상 포화 상태였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과거의 나와 걱정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맞아요. 비워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담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조금은 정리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나요? 네, 태연 씨랑 얘기하다 보니 제 가방 속 영수증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작은 걱정들처럼 보여요. 이것부터 하나씩 안녕해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미니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멍이라는 것도 많이 해요. 물멍이요?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이나 바다, 아니면 어항 속 물고기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잠시 뇌를 쉬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뇌 정리, 마음 정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정지의 시간일 수 있거든요. 아, 저도 유튜브에서 불타는 장작 영상을 보는 불멍은 해본 적 있어요. 그때만큼은 복잡한 업무 생각이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좀 잊혀지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채우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잘 비울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 몇 가지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미련이 남다예요. 좋아요. 사실 단어의 뜻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실제 대화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민지 씨가 전 남자친구의 편지를 버리지 못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바로 미련이 남다입니다. 아, 미련.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단순한 후회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맞아요.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과거의 잘못에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미련은 아직 끝내지 못한 마음이나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감정에 더 가까워요. 끈적끈적하게 마음 뒤편에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아직 잊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 두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미련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마음을 다잡다입니다. 다 잡다. 이건 원래 다시 잡다는 뜻인가요? 네, 흩어지거나 흔들리는 마음을 양손으로 꽉 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이미지예요. 민지 씨도 정리하겠다고 결심할 때, 자, 이제 진짜 시작하자 하고 스스로 다짐하죠.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우울한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와, 100점짜리 문장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의지를 세우는 느낌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서 낡은 물건이나 무거운 감정을 딱 버리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요. 아주 가볍고 시원한 느낌?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세 번째 표현인 홀가분하다입니다. 홀가분하다. 발음도 뭔가 가벼운 느낌이에요. 기쁘다나 시원하다랑은 또 어떻게 달라요?
기쁘다는 단순한 감정이라면 홀가분하다는 나를 누르고 있던 짐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가벼움이에요. 예를 들어 민지 씨가 그 전 남자친구의 편지를 드디어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시험이 끝났을 때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다 끝냈을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골덩이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오늘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도 무거운 미련은 다 버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꼭 홀가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태연 씨, 방금 이 세 단어를 한 문장에 다 넣으셨네요.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홀가분해지자. 완전 정리에 대한 완벽한 공식 같아요. 좋아요. 저 지금 바로 이 가방부터 정리해서 홀가분해져 볼게요. 자, 일단 다 쏟아보자. 오, 민지 씨의 결단력. 자, 어디 봅시다. 이건 뭐예요? 이건 2022년 영화 티켓이요? 범죄도시 2네요. 와, 이게 왜 여기 있지? 2022년이면 거의 유물인데요. 이건 거의 고고학 발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탕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색깔이 왜 이래요? 아, 이건 제가 아껴 먹으려고 넣어둔 한정판 사탕인데 세상에 돌덩이가 됐네요. 그리고 이건 잃어버렸 줄 알았던 제 최애 립스틱. 태연 씨, 저 찾았어요. 그 봐요. 민지 씨, 정리를 하니까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 립스틱을 찾고 필요 없는 쓰레기, 영화 티켓을 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 정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네요. 가방 하나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묘한데 진짜 제 방이랑 마음을 정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방금 그 사탕 버릴 때 사실 조금 마음 아팠지만 버리고 나니 가방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오늘 우리는 민지 씨의 가방 정리부터 시작해서 마음 정리의 중요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미련이 남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비워내기. 오늘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의 가방 안엔, 그리고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된 영수증처럼 무거운 고민들을 꽉 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마음의 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질 거예요. 오늘 대화가 즐거우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